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우바연님 어서오세요. 네, 분숙자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은 바빠가지고 제가 손가락이 아파요. 설거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엔 중지 때문에 병원 갔잖아요. 지금은 중지는 괜찮은데 이 검지가 좀 아파요. 이게 자꾸 이렇게 제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왼손을 위주로 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젖혀져요. 이게 설거지 하다가 그릇 닦다 보면. 그래서 제가 힘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힘을 주게 되다 보니까 오늘도 막 굉장히 쑤시네요.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릇을 굉장히 많이 닦죠. 제가 설거지를. 직업병입니다. 725회 억설타임즈쇼 2023년 6월 24일 인월리 한국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가나, 시리아, 증권까지 VOA, 차이나 옵저버, BBC, DW, 블룸버그 DW가 두 번이죠. 프랑스 24, AP, 통신, 스카이 오스트리알리아, 스카이 뉴스 오스트리알리아, 이든영, 성렬영, 세훈영, 유정복, 원희룡, 김태우. 오늘은 정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안보 정치 이든영, VOA, 프랑스 24, DW, 윤리크, 김기현, 김태우, 세훈영, 원희룡, 설수영, 유정복, 페이스 투 네이션, 어벤져스 전략 회의, 1TV 이스라엘, 디 인디펜던트, 젊은 시각 추부길. 이제 독재자. 뭐 이든영이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당연한 건데, 이게 뭐 이제 VOA 이제 워싱턴 톡에서는 우발적인 데서 나왔다. 이게 이제 지금 미국 정치권 전반에 따르는 반중 분위기, 국내 여론이 있잖아요. 사회주의 페럼 때문에. 그러한 것과 블링컨이 사실, 블링컨이 베이징으로 북경으로 날아가지고 한 게, 사실 미국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겉보기에는 블링컨이 굽신되는 양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은 실제로 연출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우연적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에르메트커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번에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가 VOA 워싱턴톡에서 한반도 최고 전문가, 세계 최고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가 동무되었는데, 그 애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니까 곧바로 우리 스콧 스나이더가 튀어나왔습니다. 인드라 스콧 스나이더 좋아하잖아. 알게 모르게 인드라 영향력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인드라 지난 방송에 있잖아. 이 스콧 스나이,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져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한반도 차원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콧 스나이더가 동무대였는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니까 곧바로 우리 스콧 스나이더가, 딱 자세도 그래. 이게 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아니 저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옆으로, 이 자세인가? 이 자세? 하여튼 간에 뭔가 이렇게 옆으로 약간 하면은 좀 더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 폼이 나거든요. 스콧 스나이더가 본인이 작정하고 삐딱하게 나오겠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옆모습이 좀 폼이 나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이 모습이 좋은가? 이쪽이 좀 나은 것 같은데. 딱 이러면서 딱 옆모습으로 딱 하면서 자기의 카리스마를 작정하고 발휘하겠다. 저는 오늘 사실 뭐 스콧 스나이더의 얘기보다 스콧 스나이더의 스콧 스나이더의
CFR 선임연구원 삐딱한 딱 그래서 자기 카리스마, 자기 어필하는 모습이 더 재밌었습니다. 좋았고요. 좋았고 오늘 그래서 조은정 아나운서도 그걸 의식해가지고 돌직구 조은정 아나운서도 굉장히 다른 출연자 나올 때는 막 그냥 돌직구 날렸는데 오늘은 아주 점잖게 날렸고 그 상대방인 사실 야당적인데 예? 그분도 예,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눈치 보면서 오늘 작정하고 우리 스콧 스나이더 키우겠다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재밌게 봤어요. 자, 제가 이제 외교 부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유통자본론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뭐 좀 우크라이나다, 가나다, 시리아다 굳이 한반도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나라 사정까지 우리가 구태여 알 필요가 있느냐 라고 저한테 질문 주실 수 있어요. 있다.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78대 21대 1의 법칙입니다. 자, 제가 오늘 그냥 통 크게 큰 틀에서 국제유통자본론 관점에서 얘기할게요. 333 첫 번째가 군사, 그 다음에 외교, 그 다음에 경제죠. 자, 봅시다. 고대 사회에서 힘은 고대 국가, 고대 제국, 고대 제국의 어떤 원천은 군사력에서 왔죠. 그 다음에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갔을 때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외교력이 굉장히 또 명분이라는 것 때문에 중시됐습니다. 정교분리. 그 다음에 근대 들어와서 경제가 중요해졌죠. 자, 그러나 이것이 인류 보편적으로 다가가는 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민 사회에서 법보다 주먹 아닙니까? 조폭이고 눈앞에 힘을 가진 거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겪어봤잖아요. 힘 있는 놈이, 무력을 가진 놈이 세다고. 그쵸? 동문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힘센 놈이 세다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이 중2병 걷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20대까지 30대 초반까지 어떻습니까? 결혼 정년기까지 그때는 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 중학교 때 일진이었어. 아무 소용없어. 그쵸? 여러분들이 한참 활약할 나이인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그것은 인싸력이에요. 인싸력. 손흥민도 인싸력 있다. 매력 있다. 인싸력 있다. 인싸가 좌우예요. 외교다 이거죠. 인싸. 30대 초반을 넘어서면 뭐가 되죠? 인싸 다 필요 없어. 경제야. 그쵸? 돈 많으면 장땡이야. 그쵸?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싸였는데 인싸 아니어도 돼. 안 그래요? 30대 초반 넘으면 경제입니다. 그래서 78대 21대 1이 되는 거죠. 근데 서민의 입장, 중산층의 입장, 상류층의 입장 78대 21대 1인데 78이 서민이라고 경제를 무시하진 않죠. 다만 비중이 눈앞에 보이는 폭력 때문에 안전이 중시됩니다. 전쟁 나면 무슨 팬데믹이 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층이 어디죠? 서민이죠. 안전을 중시합니다. 안전이 최고예요. 그쵸? 예, 무슨 뭐 아포칼립스 무슨 뭐 좀비 나오면 어떻습니까? 정보에 가장 늦은 서민들이 가장 먼저 좀비가 되잖아. 예. 그쵸? 예. 그게 그냥 법, 예, 78대 22대 1이에요. 예, 그래서 무시는 하지 않되 서민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예, 법보다 주먹, 무력이 중요하고, 예, 하다못해 노숙자끼리도 돈으로 서열 정합니까? 아니죠. 주먹으로 서열 정하는 게 노숙자 사회에서도, 예, 서열이 있어요. 더 심각하죠. 예, 노숙자끼리 싸우다가 사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랬을 때, 예, 노숙자 사회에서 중요한 게 경제입니까? 아니죠. 인싸입니까? 아니에요. 힘이에요, 힘. 예, 무력이죠. 78대 21대 1이죠. 예, 서민사에서는, 예, 무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싸력이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죠. 반면에 중산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회사 다니고, 예, 자영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그런 분들에게는 인싸력이 78이죠, 사실은. 예, 외교가 78이고 21이 뭐죠? 예, 경제고 1이 무력이 됩니다. 무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류층에게는 뭐가 중요하죠? 1%에게? 78%가 경제예요. 21%가 인싸력이고 단 1%만이 무력이에요. 그쵸? 이러한 차이들을 고스란히 국제 질서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한반도 문제 얘기할 때, 네? 대한민국의 외교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뭐, 미국과의 외교, 한미동맹이니까. 그 다음에 4대 외교, 4대 강국 외교. 냉전 시절 때만 해도 4대 강국 외교. 중요했죠. 그 다음에 제3세계 외교.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이런 그렇게 공부했죠. 그러면 여기서, 예, 그냥 외우지 마시고, 자, 생각해 보세요. 예, 한반도 문제만 따져봅시다. 예, 오늘 그 스콧 스나이더 얘기하는 것 같고, 뭐 다른 여타 얘기, 예, 아까 초미의 인드라가 우크라이나 얘기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나? 가나 얘기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나? 시리아 얘기를 시리아 난민 얘기를 우리가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되나? 예. 과거에는, 냉전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예? 그저 제3세계 국가의 모범국 정도였을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시리아나 가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왜 가져야 되죠? 인싸력이 필요하니까. 인싸력이. 다시 얘기할게요. 자, 오늘날 국기본인 이유 뭐죠? 다르게 얘기할게요. 왜 세계통화, 기축통화는 달러입니까? 국제유통자본론에서는 첫 번째 요인을 군사력에 둡니다. 전 세계 모든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단 1%라도 미국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단 1%라도 낮으면 어떤 결과가 오죠? 디스토피아가 옵니다. 세계를 관리를 못하니까. 그러나 미국이 힘만 가졌다면, 군사력만 갖췄다면 세계가 인정하나요? 인정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죠. 두 번째, 달러가 기축통화인 두 번째 이유는 인싸력이 때문이죠. 외교 때문이죠. 동맹 때문입니다. 가령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G5, 이러한 동맹 때문이죠. 두 번째,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로소 왜 달러가 기축통화냐, 그리고 기축통화로서 여전히 미래도 달러가 기축통화, 위안화가 아닌 달러가 기축통화냐, 비로소 세 번째 요인이 경제 요인이에요. 다르게 할게요. 서민들은 군사력이 약한 미국 달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력이, 체감되는 게 무력이기 때문에. 중산층은 인싸력이 없는 달러를 인정하지 않아요. 1% 상류층만은 기술 미국, 과학기술 미국,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 또 누구야? GT4,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다 미국 기업이야. 단 1%의 사람들은 그러한 미국의 기업을 보고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하는 거죠. 그쵸?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체감하는 게. 자, 거꾸로 얘기합시다. 쭈꿍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을 앞댔다 칩시다. 근데 인싸가 없어. 인싸력이 형편없네. 인정 안 되는 거죠. 서민들에게는 인정될 수 있고 제3세계에는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산층, 상층, 부자들에게는, 상층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쭈꿍이 경제력이 있어? 과학기술이 뭐가 있는데? 세계 최고 과학기술이 뭐야?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중국 위안화가, 쭈꿍 위안화가 신용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축통화가 될 수 있겠어요? 될래야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한국의 외교로 생각해 봅시다. 여태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냉전시대 외교는, 성년령 이전의 외교는, 그 다음에 미소 중심의 시대에서는, 그 다음에 대록주 2019년 구변 황제 취임 이전에는 중국이 쭈꿍이 아니라 소련에 이은 러시아가 파트너였어요. 미소 관계였지 미중 관계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록주 구변 황제 취임 이후에, 이든영 취임 이후에, 성렬령 정권 교체한 이후에 미중 관계가 자리 잡혔어요. 이 미중 관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미중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미중 관계를 안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미국과 쭈꿍이 당사자인데, 그쵸? 당사자가 알아서 할 문제를 우리가 굳이 왜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참여할 수는 없지만 큰 형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제대로 알아야 주제 파악이 되니까. 알지 못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라인에서 이제 애가 영 부지런한데 애가 돌머리네 하고 무시당하겠죠. 예. 알아야죠. 실천할 수는 없어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실천이에요. 미중관계는. 예. 이 미중관계에 대해서 국제유통자본론만큼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전 세계에서 뭐가 있습니까? 국제유통자본론이 음모론이나 기존의 지정학이나 지리정치학이나 어떤 이론 중에서 인드라의 국제유통자본론만큼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자화자찬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실천할 수는 없어도 우리 주제 파악해야지. 미중관계 큰형님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낄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알 건 알아야죠. 눈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죠. 두 번째 영역이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영역이 뭐죠? 바로 G7, G8 이런 거죠. 플레이어로서 참가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성렬령 이전에 한국 정부는 외교에서 이 두 번째 인싸가 빠진 거예요. 없어요. 어디 외교로 나가도 정상하고 만나면 대북 문제 이거 얘기하고 끝나. 그리고 경제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하고 독일을 만나고 프랑스하고 일본 프랑스하고 독일 이렇게 만났다 칩시다. 그러면 전 세계의 현안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미국 역시 영국이든 미국과 쭝공을 제외한 쭝공이 과거에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였지만 지금은 미국과 쭝공이니까 제3세계에 대해서 프랑스 문제에 대해 이런 프랑스 이런 일본 문제에 대해서 다 관여를 했다 이거야. 오늘날 시대는 미러시아 시대가 아니라 미중 시대죠. 미중 시대. 국위본 관점에서 타켓이 이제 러시아는 보통국가 쭝공이 됐단 말이야. 그러한 시대에서 자, 플레이어가 뭐냐면 챔피언과 도전자. 이거는 1, 2 문제가 아닌 탑 10 안에 든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플레이어 역할이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EPL에서 누가 우승팀이냐 이런 재미도 있지만 누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느냐 이런 재미 있잖아요. 누가 유럽 리그에 나가느냐 이런 재미가 바로 플레이어의 역할이에요. 누가 강등되느냐 누가 국가 파산되느냐 그건 북한이나 가나의 문제지만 누가 갑자기 뜻밖의 EPL 우승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거 그러한 어떠한 아스날처럼 예를 들면 K-팝도 마찬가지죠. 3대 엔터테인먼트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엔터테인먼트에서 갑자기 치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같은 이치죠. 자, 여기서 플레이어로 참가하느냐 안 참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100년 전에 지금 신제국주의 시대라고,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국주의 시대 때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국주의 일본이 러일전쟁 중일전쟁 일으켜가지고 저쪽 요동인가 그쪽 러순항군가 어디 거기 먹었잖아. 근데
삼국 간섭 때문에 일본이 포기하잖아. 여기서 응? 여기서 삼국에 참여한 나라, 영국 말고 러시아와 프랑스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사실 영국이 한 거야. 근데 러시아와 뜬금없이 프랑스가 껴가지고 삼국 간섭이 된 거야. 네, 이게 인싸력인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이것도 국제 유통 자본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인싸력이다. 네. 우리가 왜 가나를 이해해야 되고 시리아를 이해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를 이해해야 되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플레이어로서 참여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G8이 될 자격을 갖추려면 이러한 전 세계 문제에 관여하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가 있어요. 권한과 의무가 같이 따르는 거죠. G7 국가에는 그런 권한과 의무가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권리만 생각하면 안 돼. 예? 권리에는 의무가 반드시 따라다니니까. 자, 독일과 일본은 여태까지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가진 국력에 비해서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대신 군사력에서, 무력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혜택을 받은 거죠. 네, 혜택을 받으니까 그만큼 외교력에서도 양보가 가능한 거죠. 발언권이 그만큼 제한돼야 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신 G5에서 경제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러한 면들의 균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유본이 다행스럽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굉장히, 무력은 쭝꽁도 무시 못할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비록 쭝꽁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약할지언정 다른 나라에 비해서 4대 강국 빼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손색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인싸력. K-팝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제력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국기본이 세계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이 운이 좋았든 국기본의 계획이든 국기본의 보상이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은 오늘날 선진국 된 것은 51%가 국기본 덕분이고 국제유통자본 덕분이고 49%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시민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대한민국 시민을 막 운운하는 거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겁니다. 포퓰리즘, 파시즘 때문이죠. 맨날 이래.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됐다 그러면 좌파시어들이 이런 얘기하죠. 대한민국 시민 덕분이다. 누가 대통령 되든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이게 파시즘이고 포퓰리즘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중건아, 너 그런 논조를 계속 가지면 파시즘이야. 너 인드라가 너를 쭝건이를 너는 좌파시어로 여기지 않고 그냥 좌파라고 여기는데 너의 일부 주장은 좌파시어야. 옛날에 운동권 기질, 좌파시어 운동권 기질을 못 버리고 있는 한 내가 너의 외교적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인드라 신경 안 쓰지만 너의 무슨 국제관계 운운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웃고 말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쭝건이는 이미 인드라 관심사에서 사라졌어요. 양정거 1년 선배. 자, 그렇고 대한민국이 성렬형 정부 이후로 G8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GAC라는 상징적인 그런 것은 잠재력만 갖추고 있으면 언제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인드라가 20년 전에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인드라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20년 전에.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야. 근데 유럽 배낭여행 가니까 유럽 시민들이 어디서 왔어요? 뭐 코리아에서 왔다.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럼 선진국 시민으로 대접해요. 돈만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인식의 갭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을 줄도 압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야. 헬조선이지. 좌위 파쇼의 선동선술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대다수 시민들은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간주해요. 각종 지표도 다 선진국이에요. 그러나 마치 그 모건스탠리 지수처럼 국외본이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딱 개도국 중진국의 모델 이머징 마켓의 선두자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세계 전략에 맞기 때문에 넌 계속 그냥 이머징 마켓에 있어 이런 거지. 이미 한국 증시는 선진국 증시예요. 그쵸? 우리 사정 때문이 아니라 국외본 세계 전략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선진국 마켓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 있는 거죠. 난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남들이 다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이머징 마켓에 있는 거지 사실상 이머징 마켓 안에 있는 선진국 시장이거든요. 뱀 대가리, 용꼬리보다 뱀 대가리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여건상 우리가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뱀 대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남들은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제가 지금까지 인싸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GAC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렬형 정보에 들여서 왜 성렬형은 여태까지 한반도 얘기만 주창하다가 왜 인도 태평양 인태 전략을 얘기하고 자유 가치 연대 이런 얘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막 과거에는 그런 얘기 함부로 못했어요. 한국이 왜 얘기하냐. 하는 것이 세계 전략, 국위반 세계 전략에도 부합하고 대한민국 국위에도 부합하고 여러분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국의 인싸력은 K-POP 때문에 높아졌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의 어떠한 외교력은 어떻죠? 마치 비유하면 한국 축구하고 같아요. 한국 축구는 막 16강 가고 막 그러잖아. 좋죠. 그만한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심판 없어. 월드컵에 한국 심판은 없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냉전 시대 성렬형 이전에 한국의 위상은 어떠했냐? 축구로 치면 월드컵은 꾸준히 나가는데 심판이 없어. 월드컵에 한국 심판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국제 심판이 한국에 없나? 있는데 왜 인정을 못 받지? 공부를 안 하니까. 노력을 안 해. 이제는 알아야죠. 맨날 국뽕하는
예, 그러한 유튜브만 보면 영원히 월드컵 국제심판 없습니다. 한국에는. 그러한데 조회수 많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가짜뉴스나 떠든 그러한 축구 뉴스, 케이팝 뉴스. 이성모 기자 같은 케이팝에서도 정통한 그러한 사람이 등장했을 때 비로소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규칙을 논할 수 있는 플레이어구나. 그러한 자격, 자유인 자격을 딸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셔야지. 대한민국 시민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셔야지. 언제까지나 자해파쇼, 반쪽민상, 쑥골통, 부패무능, 매국노, 쇠뇌질, 뇌송송 국물 다 가짜뉴스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남들이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겉으로는 뭐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죠. 속으로 비웃습니다. 스코스나이더 냉소 짓는 거 봤어요? 겉으로는 균형을 유지하려니까 일부러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스코스나이더는 VOA나 국유보는 인들아 2025년부터 한반도 통일의 가성비가 제로가 된다. 국유본이 지금 2025년까지 분단체제 유지하는 게 국유본에게 가성비가 좋지만 2025년부터는 가성비가 마이너스로 됩니다. 그걸 강조했잖아. 근데 그게 2030년 오늘 딱 얘기하더라고. VOA에서 시진핑이 10년 동안 쭝꽁을 경제를 망치려면 10년이 필요하거든. 2030년에 쭝꽁이 메콩 시파르가 되지면 아시아에 뭔가 지정학적 질서가 변화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도 나오겠죠. 그렇죠. 독일 통일과 소련 공산당의 붕괴,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사망, 이게 다 하나로 국제유통자본에서는 설명이 되잖아요. 딱 2030년, 그리고 2030년부터는 그 GDP4 그럼 과학기술 혁명이 보다 가속화돼요. 저는 2030년부터가 뭐 넉넉 잡고 2040년 이후라고 보는데 더 늦게 본 사람이에요. 저는 2050년부터라고. 2050년 이후에는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정학적 고민들이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지금은 지정학이 필요해요. 근데 2050년 이후로는 넉넉 잡고 지정학, 더 이상 이 지정학의 문제가 아닌 집단과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혁명 때문이죠. 얘기만 하고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각부터님 어서오세요. 자, 12시네요. 자, 일부 큰 흐름에서 국제유통자본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얘기. 자, 고대 때는 무력, 군사력, 중세 때는 인사력, 그 다음에 근대 후에는 경제력이죠. 세대별로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무력, 그 다음에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인싸력, 30대 초반, 30대 중반부터는 경제력이죠. 78대, 21대 1. 세 가지 측면을 세대별로, 그 다음에 별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열 자체는 자연 질서예요, 여러분. 이걸 뭐 계급화 시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전 반대하지만, 언제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느 것이든 다 이러한 서열이 있어야, 서열이 있어야 그게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열은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운전비처럼 재벌 3세 망나니처럼 예, 하면 노숙자가 되는 게 자연 질서입니다. 예,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예, 늘 왕이 되고 그런 건 자연 질서가 아니에요. 예, 그쵸? 예, 신의 뜻도 아니고 예,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그죠? 박정희 대통령처럼 열심히 하면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선진국이 되는 게 자연 질서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조 새마을 정신이죠. 반면에 이것을 거역하는 역사적으로 검증됐고 경제학적으로 사기미 판정난 공산주의의 자주파시즘, 우리끼리 자주파시즘은 여러분들을 굶어 죽게 만들고 대량 학살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검증한 사입이에요. 이렇게 일부를 정리하고 이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총론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세론에서는 가볍게 언급하겠습니다. 이든영 지지하는 거 좋죠? 알죠?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경제 뉴스인데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재건 논의가 들어가죠. 있더라고요. 마샬 플랜 얘기했었고,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제2의 대한민국이 된다.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제2의 대한민국이 됐듯이 우크라이나가 동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다. 다만 인드라 전망이 하나 어긋난 것은 나토는 가입이 금방 되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EU 가입은 조금 늦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유로 가입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에 무슨 이렇게 프리고진이 이렇게 무장 했다, 그런 어떤 단편적인 뉴스에 관심을 가지지만 인드라처럼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경제가 중요하다. 경정유착, 경제를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어도 미중관계처럼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들 국위본론, 국제유통자본론 인드라 얘기 왜 듣습니까? 국제유통자본론 안다고 뭐가 달라져? 인생이? 부자가 돼? 그런 것처럼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길이 보인다 이거예요. 자, 걔가 뭘 하든 간에 더 중요한 우선순위 뉴스는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 뉴스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더 심층 이해하는 자가 하고 그냥 야 푸딩에게 지금 뭐 모스크바로 진격 중이네 뭐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랑 벌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겠죠. 네. 여러분들이 플레이어로 대한민국의 플레이어로 참가하느냐 안 참가 하는 것은 어느 뉴스가 더 우선순위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 뉴스가 우선순위입니다. 유로는 지금 중심이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입장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입장, 이태리의 입장, 미국의 입장, 런던, 영국의 입장 만장일치면 끝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침략 전쟁 끝나면 가입해요. 자, 세 가지 인들아 얘기했습니다. 뭐 최소 4천억 모든 계획에는 항상 최소 지출액이에요. 저 예산은 항상 초과 지출이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참가 고려해야 되시고 더 중요한 거 우크라이나 저 두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에게 책임을 묻는다 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전쟁 때 인도라 제3차 대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駐권군이 그러니까 1950년에 주력군은 북한군이었지만 비록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군이 주력이었다면 9월 28일 서울 수보기후로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간 다음에는 북한군 사실상 열애가 됩니다. 그냥 넉넉잡게 얘기해서 50년, 51년, 52년, 4년 동안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4년 동안 첫 해만 빼고 나머지 3년을 유엔군이 상대한 적군은 북한군이 아니에요. 북한군 없어. 駐권군이었어요. 국제전쟁이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내전입니까? 북한군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왜 이게 내전이에요. 근데 왜 내전이어야만 하죠? 왜 국외부는 왜 한국전쟁을 내전으로만 규정해야 되냐고요. 필요하니까. 이게 국제유통자본론의 특징이죠. 내일 6.25 한국전쟁 일어난 거죠. 한반도가 통일되고 언젠가는 그 다음에 국외본이 아직까지 숨기는 기밀 자료들이 해제가 되면 한국전쟁의 진실이 드러나고 한반도의 근현대사는 다시 쓸 수밖에 없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잖아요. 한국전쟁,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한국전쟁에 대해서, 광주 항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종북파가 왜 발생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드라만큼 쌈박하게 정리한 사람은 없죠. 전 세계에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이건 다 집어치우고 실천적인 면에서 왜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적극 뛰어들 수밖에 없는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엄청난 거죠. 에너지와 인프라, 과학기술 이 부분에 이 3대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원인이 됐던 게 지진이잖아요. 쓰나미. 그때 손정희가 뭐라고 그때 거기 투자하겠다. 뭐 일각의 일본 엘리트는 지진당이 어쩌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를 전쟁의 잿더미가 된 다음에 다시 재건하는 거. 그런 게 일본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뭐 이렇게 하는 건 동기부여도 안 되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안 되는데, 동기부여도 되고, 거기에만 전 세계 투자가 집중되면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로 좋다 이거죠.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신경 써야 된다 강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인들아, 인들아, 우리는 우크라이나로 간다. 이렇게 쓸데없는 것 같죠, 인들아가. K-pop 커버 댄스. 뭔가 뭐 하여튼 구겨보니 아는 것 같아. 인들아 막 이렇게 막 강조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금 힘들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동정의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아프리카에 기원했던 인류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모였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평원이에요. 거기 모였다가 다 흩어진 거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우크라이나로 갔다가 빙하기 시대 뭐 이러면서 다시 또 뭐 가고, 오늘날 유럽의 족속들이 다 그 우크라이나 평원, 카스피해, 흑해 사이에 이란 북부 거기서 뭐 다 유럽 가고, 이쪽에 환빠들은 뭐 바이카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역사 환빠 이런 것처럼 역사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역사는 알면 되지만 그거 갖고 우리 선조든 이렇게 자랑스러웠다 인들아 얘기하죠. 역사는 후손하기 나름이다. 네 꼬라지가 형편없는데, 네가 형편없는데 아버지 자랑, 할아버지 자랑, 엄마 자랑, 할머니 자랑 누가 알아줘? 네 모양이 병신이면 그냥 병신인 거지. 오늘날 유대인이 인정받은 건 로스차일드 가문 때문에 천년간 무시당하다가 로스차일드 가문 때문에 인정받는 거죠. 그렇죠? 후손하기 나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시민이 오늘날처럼 인정받는 거예요. 세종대왕 존경하지만 이순신 장군 존경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여러분들이 선진국 시민 대접받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후손 덕분에 인들아 강조회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10만원권 집회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후손 잘못으로 세계 최빈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덕분이죠. 여러분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나라 여러분 때문에 망한다. 좌익수구 꼴통들에게 세뇌당한 여러분 때문에, 4950 숫고통 때문에 반미 파시즘, 반일 파시즘, 반중 파시즘도 있어요. 반중침이. 이런 파시즘에 빠져서 국제정세를 전혀 모르고 100년 전에 숫고통처럼 서민들 피 빨아먹었던 그런 조선 양반이나 오늘 자유파시오 반쪽미당이나 종북 애들이나 반쪽 정은이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 대한민국 최빈국 되죠. 안 될 것 같습니까? 단 10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진국 대접받다가 단 10년이면 세계 최빈국으로 떨어져요.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 많아요, 여러분. 숫고통 반쪽미당이 계속 집권하면, 지명이 지금 정권 다 뱉다 칩시다. 대한민국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총선이나 차기 총선이나 대선 때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부길, 이건 이제 인드라가 계속 얘기했죠. 예, 한국 전쟁에 치면 인천 상륙작전이다. 이건 뭐 개전 초기부터 얘기했던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읽을게요. 이제 일부 분께서, 일부 이웃분께서 국내 찌라시, 국내 찌라시면 좌우 파시오 찌라시, 국내 좌우 파시오 찌라시 기레기들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외신을 찾아보시거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CFR 가시고, 그 다음 인드라 블로그 정치면을 참고하세요. 귀찮으면. 국내 찌라시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낮아요, 여러분. 오판하면 어떤 결과가 오죠? 노숙자 됩니다. 나라는 최빈국이 되고요. 국제정세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한국의 수준 낮은 좌우의 파시오 찌라시들, 기레기들에서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르헨티나. 뭐 아르헨티나만 있습니까? 여러 나라 있어요. 자, 이건 뭐 독일 공영방송, 푸틴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본 방송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인드라가 딱 이 뉴스 듣고 여러분,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 제가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 질문 곧바로 답변 드렸죠. 이 외신 뉴스 보기 전부터 여러분 이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섣부른 판단 자제하세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에게 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냥 읽을게요. 자, 우선 우이파시오 푸딩에 대한 어설픈 반감으로 전범 프리고진에 대한 우호적 표현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에서 강간, 살인, 고문 등 잔혹한 전쟁 범죄에 관여한 자로 우크라이나 전쟁 후 최소한 무기징역입니다. 국제 정세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국내 좌우의 파시즘 찌라시 기레기 기사만 보지 마시고 수준 높은 외신을 주로 참고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이번 프리고진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게 쿠데타냐 무장 반란이냐 이런 개념이 왜 등장하는가, 이런 것들의 이해를 가지셔야 돼. 이걸 쿠데타로 볼 것이냐 무장 반란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개념 하나의 신중한 선택이 국제 질서와 연관이 있고요. 국제유통 자본론을 이해하셔야만이 이러한 개념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 수가 있다.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만능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은 경제만, 어떤 분은 과학기술만, 어떤 분은 정치만, 어떤 분은 문화만, 그냥 각자 아는 만큼만 자기가 관심 있는데 가지시면 돼요. 억지로 다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고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첫 번째, 바그너 용병에서 수장 프리고진은 체첸 전쟁 때 활약해서 후딩 신임을 얻었죠. 그리고 나와서 인드라가 민간 군사조직 PMC인가 만들었죠. 이거에 대한 어떤 국제유통자본론의 관점에서 두 번이나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심층 기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드라의 구본론 관점에서의 어떤 민간 군사조직, 민간 정보조직 논과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바그너 그룹에 대한 이 두 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월스트리트 저널 특종입니다. 기사 잘 썼고,
여기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왜 뜬금없이 프리고진을 직접 타격했나. 어쨌든 시리아와 아프리카에서 활동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푸틴과 관련이 없느냐 손대스탁을 했지만 사실상 푸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알죠. 그리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뛰어든 거죠. 근데 이쯤이면 다 되는 줄 알고 크롬 때나 시리아 때나 아프리카처럼 돈 되는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웬걸 말하자면 코인에서 주식에서 초반에 막 초짜의 행운처럼 프리고진이 돈 따다가 결정적인 데서 지금 여태까지 프리고진이 온갖 악행을 하면서 쌓아올린 부와 명예 모든 걸 잃게 됐습니다. 프리고진 입장에서 모든 걸 감수하고 부를 쌓았는데 프리고진의 목표는 양아치가 아닌 국제사회의 조폭이었는데 이제 막 국제사회의 조폭이 될 것 같은 문턱에서 마치 쥐명이가 대통령 될 것처럼 하는 문턱에서 프리고진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야. 이런 상황에 프리고진 입장으로 진퇴양난이야. 이미 전쟁범죄로 키우 북부에서 고문학살 강간한 게 전쟁범죄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은 어때요? 푸틴 입장에서는 프리고진 쟤를 그냥 쟤한테 다 책임 떠넘기고 팔중비당 잘하잖아 맨날. 내 탓 아니야? 밑에 애들 탓이야? 뭐 이런 식으로 팔중비당이나 찜꽁이 하는 잘하는 짓이잖아. 그러면 모든 것 책임을 다 프리고진한테 떠넘기고 난 책임 없어 이렇게 되는 게 푸틴 입장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산약계 신세가 됐으니까 토사구팽 당하니까 프리고진이 열받았겠죠. 자산 동결 이거 되고 자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최소한 무기징역이니까 이리 돼도 안 되고 저리 돼도 안 되고 답이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입장을 삼국지 시대에 원술과 송견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한 나라가 망하던 시기인데 왜 하필 이 나라가 삼국지 예를 들었을까요? 무능한 한 나라 왕 오늘날의 맹꽁이 시파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지금은 러시아 중심 시대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에 한정해서 전 세계는 국위본 세상이지만 국위본이 설정한 세계 전략 하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그동안의 주인공은 러시아였거든요. 이번에 2019년 이후로는 이제 중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라시아 대륙의 한정에서 황제는 삼국시대의 한 나라의 마지막 왕처럼 무능부패한 꼴통이 지금 맹꽁이 시파르죠. 맹꽁이 시파르. 그리고 원술은 어떻습니까? 사세상공. 지난 100년 동안 유라시아 대륙을 휘어잡았던 사세상공. 인싸력이 있는 거야. 원가가 삼국시대 초기에 잘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사세상국으로 인싸력을 갖췄기 때문이죠. 군사력은 얼마 안 돼도 인싸력이 있기 때문에 호족들 지지를 받았단 말이야. 그걸로 러시아가 여태까지 먹고 살았단 말이야. 푸딩이 지금 그래도 한 거는 경제력은 형편 없어도 무력은 별로여도 따지고 보면 뭐 많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인싸력 때문에 여태까지 러시아 했던 건데 그 인싸력만도 잃어버렸어요.
네, 원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비유다 생각해요. 성견은 이제 얘 듣보잡이었거든요. 근데 힘만 세, 프리고진처럼. 근데 얘가 힘만 세고 머리에 등견은 없으니까 막 그냥 예, 원술 객장으로 참여해가지고 막 장사 태수 죽이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고문하듯 남양 예? 형주의 남양군 가서 막 그냥 지 멋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고 이런 놈이 프리고진 송견. 예. 자 송견이 삼국지 때 삼국지 매니아들은 잘 알 겁니다. 예? 무슨 뭐 반동탁 연합에서 송견이 막 나가는데 원술이 군량을 안 주잖아. 왜 안 주겠어? 예? 송견이 제멋대로 나가는 거 통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원술이 예, 군량미 줄인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 가장 중요한 건 원술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소잖아.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예, 원술도 나름 신경 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프리고진이나 송견이나 푸딩안이나 원술에게 대들 수 있어? 못 대들어요. 그래서 프리고진의 어떠한 성명서를 보면 푸딩에 대한 비난 없어요. 예, 푸딩의 눈을 속이고 있다. 이런 식이지. 언제나 예, 국방부 장관이 푸딩의 눈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푸딩의 직접적인 비판은 안 합니다. 성명서나 읽고 나서 여러분 뉴스를 확인하세요. 예. 프리고진의 주장, 그 다음에 푸딩의 주장, 양측의 주장을 딱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게 뭐 상황은 인드라 블로그 글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끝나면 이건 뭐 어쨌든 예, 쿠데타든 무장반란이든 인드라 규정할게요. 예. 지금은 뭐 인드라 뭐였잖아. 쿠바 쿠데타, 소련 러시아 10월 쿠데타 이거는 끝났으니까 예. 모든 사건이 종료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쿠데타, 내용적으로도 쿠데타다. 뭐 이렇게 인드라가 하는 것과 이건 진행형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얘기를 신중하게 한다 이런 차원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느냐, 세 가지 길이 있다 이거죠. 프리고진이 아이씨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하고 한 거죠. 게다가 런던에서 이거는 뭐 그냥 우크라이나 승리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렸어요. 프리고진이 이 뉴스 모르겠습니까? 알죠? 여러분이 프리고진 입장이라면 전범 프리고진이라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인드라 생각이나 저번에 댐 폭파 딱 했을 때 인드라 있잖아. 첫 번째 이거 군사 푸딩의 군사적 목표 우크라이나 대반격을 저지시키게 한 거다 라고 딱 첫마디가 그런 거였잖아. 그때 대다수 군사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했고, 인드라가 딱 이 프리고진이 뭘 했다 했을 때 들은 생각들을 대부분 대다수 군사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고진의 최대 목표가 뭐냐 뭐겠습니까? 거의 0.00001%의 확률로 우이파시 푸딩 이후에 차기 정권을 프리고진이 가져간다 이런 거겠죠. 이게 최대 목표겠죠. 매우 확률이 낮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국유본이 하기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것도 확률이 낮지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뭐냐면 20세기 초에 중국 군벌처럼 당대 국유본 정세, 제국주의 정세로 인해서 중국 군벌이 필요했거든요.
각 지역에. 그랬을 때 이 프리고진이 이 특정한 러시아 변방에서 예, 버티고 있으면 예, 최소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 예, 이것은 러시아 군벌들의 군을 장악한 장성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고양이 목에 뭐 이렇게 뭐 걸기처럼 프리고진이 어쩔 수 없이 나섰다 하더라도 프리고진이 1년 최소한 1년만 버텨준다면 러시아 군부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장성이라고 정보를 모르겠습니까? 알잖아. 자기가 살 방법은 뭐예요? 푸틴과 거리를 벌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국기본에게 과시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군대 자산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야죠. 그게 군벌이죠. 이건 국기본이 마음먹게 달린 거죠. 그런 가능성. 세 번째는 프리고진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거에 이제 프리고진이 체첸을 진압했단 말이죠. 이걸로 인해서 푸틴이 인기 있었는데 우익파쇼가 이번엔 역으로 자기가 체첸 진압했던 그 경험을 삼아서 로스토프 주만 장악해가지고 버티게 돌입하는 겁니다. 예. 요게 목표예요. 저거 현실적인 목표는. 예. 무슨 모스크바로 진격한다. 예. 군사력. 예. 프리고진이 그냥 자신의 그 민간 군 조직만 갖고 있어요.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프리고진은 양아치야. 전국 조폭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호남 조폭이 서로 와서 신상사파 때렸잖아. 신상사파는 이북 출신이고, 이거 뭘 의미하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명동 사채시장을 70년대 이전까지는 이북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호남 업자들이 장악한 거야. 먼저 사채 금융시장을 장악했어요. 조폭들이 대한민국 사채 시장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들이, 한국의 호남 사채업자들이, 영남 기업인들은 제조업으로 일궜고, 호남의 그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좌익파시즘 반쪽이었던 애들은 명동 사치시장을 장악한 거예요. 무력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호남의 고향 사람을 불러와 가지고 신상사파를 친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전제가 된 건 경제력이에요. 뒷배고 호남의 조폭이 뒷배 없이 혼자서 무슨 서울에 와서 온 깜냥으로 대들 수 있어. 무력만으로 안 돼요. 전국 조폭 되려면 뒷배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프리고진도 이 양아치가 푸딩이란 뒷배가 있을 때라만이 프리고진이 이런 양아치가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푸딩이란 조폭 없이 어떻게 시리아나 아프리카 가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양아치니까. 얜 양아치야, 프리고진은. 근데 양아치가 어떻게 푸딩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건 송견이, 삼국시대 송견이 원수를 배신하는 거 같은 거예요. 프리고진은 푸딩을 배신 못 때려요. 양아치니까. 설사 전국 조폭이
양아치 필요 없어. 다른 양아치 구할래. 그래서 체첸 양아치를 구했잖아. 야, 응? 우리는 프리고진 양아치 이번에 야, 일 되게 못하네 하면서 너 아웃. 체첸 양아치 콜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예.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지금 나는 거야. 무슨 모스크바 진격이야. 그런 거 예. 꿈에서 깨세요. 그런 좌익 파쇼 가짜뉴스 음모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노스토프 쥐만 장악해가지고 예? 마치 삼국시대의 장현 걔 흑산적이 있잖아. 흑산적 거기서 예? 산적로 타고 버티니까 예? 한나라 조정에서 야 너 그러면 예? 자기 줄게 하고 인정한 거 아니야. 예? 얘가 기대하는 건 딱 그거야. 노스토프에서 예? 남들이 뭐라 하건 간에 계속 버티고 있으면 국제정세가 좀 변해가지고 나한테 좀 떡고물 떨어질까. 이게 실질적인 예, 프리고진의 목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나 서방 진영이 프리고진을 뭐 프리고진 생각대로 예, 뭔가 은밀한 제의를 한다고 받아줍니까? 아니지. 우크라이나나 서방 진영은 프리고진이 전범이야. 1급 전범. 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 전범, 일본 전범 사형때 가듯이 프리고진은 최소한 무기징역입니다. 이런 애하고 무슨 밀담을 나눠? 나중에 이게 문서가 발표돼봐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만 버티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국제정세가 꼬이면서 자기한테 신뢰 같은 뭔가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예.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이렇게 버티다 보면 예. 러시아 군벌이 막 나가고 예. 러시아가 쪼개지면 이런 상황에서 프리고진이 또 살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공화국 선포하고 로스토프 공화국 막 이러면서 예. 개겨보고 예. 다 확률이 낮은 얘기들이에요. 그거보다는 예. 프리고진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시적인 전세계 군사 전문가 예. 생각이죠. 3일 천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예. 얘가 인드라 볼 때 프리고진이 예. 3일은 너무 박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일단 일주일만이라도 버텨준다면 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6월이니까 일단 6월을 지금 6월 30일까지 버티는 게 일단 중요해요. 프리고진 입장에서 예. 단 일주일만이라도 버텨보세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기욱 스탠퍼드 대학 이분도 뭐 어쨌든 국원 기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스탠퍼드 출신이니까 더 언급 안 할게요. 좀 이러면 난 좀 이제 너무 좀 대한민국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신기욱 이분. 대한민국 성렬랑 이전 시대에서는 신기욱 얘기가 맞아요. 근데 지금 성렬랑 정부 시대예요.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마세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신기욱 씨도 변하세요. 과거의 어떤 그러한 낡은 사고방식으로 성렬랑 정부나 세상을 보면 곤란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한 걸 못 느끼면 술고통이 되는 거죠. 넘어가고요. 스코스나이더 페널티 근원이 뭐 반도체가 관련돼서 재밌는 건 사양 산업이다.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고 자 여러분 뭐 다른 거 없고요. 그냥 크게 생각하면 돼요. 넓은 관점에서
국유본이 대한민국을 여러 세계 전략 안에 계획이 있어요. 왜? 축구 선수로 치면 이강인이나 김민재, 손흥민이 신인 감독이 와. 그랬을 때 신인 감독한테 기자들이 뭐라고 물어요? 우리 선수가 감독님 차기 어떠한 구상에 계획 안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은 차기 2030년까지 최소한 안에 있어요. 플레이어로 있으니까 안심하시면 됩니다. 계획 안에 있어. 국유본 계획 안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이 있다. 감독 계획 안에 있다. 왜? 강인이가 축구 잘하니까, 김민재가 축구 잘하니까, 손흥민이 축구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누가 감독이 되든 구상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리아. 왜 시리아냐? 뭐 난민, 역사 쭉 있죠. 인드라 국제유통 자본론 말고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이 시리아 지역이 또 중요하죠.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또 이슬람 역사에서 쿠르드 영웅,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쿠르드 쪽이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했잖아. 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살라딘? 살라딘. 쿠르드족이 또 있잖아 거기. 그래서 시리자에. 그 다음에 십자군장 때문에 거의 십자군.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또 시리아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란 나라가 전 세계 굉장한 메카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처럼 성지예요. 성지. 시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전 세계 주요한 어떠한 플레이어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역사가 굉장히 깊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식민 통치를 받았죠. 20세기 이후의 사건. 십자군 전쟁 때 주로 활약했던 게 프랑스 귀족들이 활약해서 십자군 그 왕국이 시리아에 만들어진 거예요. 얘네들이 프랑스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도 있고, 1910년대 20년대 당대 세계를 주도했던 게 파리 로스차일드라고 얘기했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건 누구? 파리 로스차일드. 그렇다고 해서 영국 국원 귀족이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 이해관계. 그 다음에 빅터 로스차일드가 1954년에 국영 황제가 됐고, 러시아 1917년 2월 혁명은 누가 일으켰다? 영국 프리메이슨이 일으켰다. 혁명이다. 내가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10월 쿠데타는 누가 일으켰다? 파리 로스차일드가 일으켰다. 그럼 쿠데타. 그래서 이 비밀협정이 레닌이 폭로하죠. 왜 폭로했겠습니까? 파리 로스차일드 이해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당시에 파리 로스차일드가 세계의 중심이다 보니까 1910년대, 20년대 전 세계 경제인, 지식인들은 파리에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1920년대 세계 문화의 중심지는 파리였습니다. 왜? 파리 로스차일드 때문이죠. 그 1920년대 파리에 유학했던 애들이 모택동이고 호지민이고 막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좀 쓸만한 애들 다 알아봤겠죠. 그래서 임명한 겁니다.
그럼 왜 시리아, 다른 나라는 시리아 공산당 뭐 이런 애들이 안 되고 왜 바트당이야? 예. 아랍 서해주의당이 바트당이거든요. 예. 빅터 루스차일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슬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인들하죠. 이슬람 형제단은 프리메슨, 영국 구변귀족, 부아트란트 러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반면에 이 바트당, 나세르를 이집트 대통령으로 만든 건 누구다? 빅터 로스차일드. 수에즈 은하 국유화를 만들어준 장본인 누구다? 빅터 로스차일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관련 것은 인드라 블로그에서 이집트 혹은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날 아사드라는 이 기묘한, 얘는 아사드는요 좌우익 파쇼예요. 우익 파쇼스러운 면도 있고 좌익 파쇼스러운, 이런 두 가지 좌우익 파쇼를 동시에 갖춘 놈이 시리아 아사드, 이란의 저 파쇼 정권, 반쪽 정은 정권. 반쪽 정은이가 히틀러, 우익 파쇼 히틀러의 나이투쟁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쫄따구들한테 나이투쟁 책 나눠주고,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야, 읽어봐, 이렇게 얘기한 놈이 반쪽 정은이에요. 히틀러를 존경해. 반쪽 정은 좌우익 파쇼가 필요해서. 동아시아에서는 반쪽 정은이 필요하고, 역설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으로. 중동에서는, 아랍에서는 시리아 아사드가 필요한 겁니다. 아사드가, 예를 들면 아사드가, 이 아사드 이게 좌우의 파쇼 정권인데 왜 국기원이 얘를 처리 못해? 대안이 없어, 국기원이 지금. 아사드 말고 이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시리아 역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 시리아인들에게 희망을 하나 선사한다면, 러시아가 보통 국가가 된다면 시리아가 현재보다 조금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희망은 못 돼요, 역시. 왜냐하면 푸딩이 망가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야, 맹꽁이 18호 내가 시리아 후원자 될게, 이렇게 될 거니까 100%.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사드만 보지 말고 아사드를 둘러싼, 시리아를 둘러싼 국제 정사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리아를 이해하려면 국제 유통 자본론 인드라의 근현대사, 이스라엘 인드라가 국제 유통 보통의 음모론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노스차일드 얘기만 하고 록펠러 얘기만 하고 끝이잖아요. 미국 반미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인드라처럼 뭐 이스라엘, 이집트, 가나, 베트남, 이렇게 대한민국, 일본, 영국, 독일, 이렇게 각각 미국, 이 역사에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렇게 얘기한 사람 그런 것이 없잖아요. 다 적용 가능하잖아, 인드라가. 그쵸? 검증이 되잖아. 만약에 인드라의 국제유통자본론이 동떨어진 의견이라면 인드라 이런 것들이 각각의 나라에 적용이 안 될 거란 얘기죠. 인드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세계 대다수 지도자들을 국위원 임명한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세르를 임명한 거는 누구다? 빅터 로스차일드가 임명했다. 왜 나세르는 왜 친소 경향이었나? 그러라고 임명했으니까. 반면에 나세르에 이어서 나세르를 암살한 사람이 누구죠? 이슬람 형제단, 이집트 프리메슨. 그 다음에 된 사람이 사다트. 나세르는 친소, 사다트는 친미.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핵심은 뭐냐면 이 시리아는 사실은 미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20세기 역사의 시리아에 미국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한 거야. 이런 아랍 세계에서 여태까지 인싸력으로 유럽의 구경 귀족들이 어떻게든 이거를 반미로 돌리려고 애를 썼던 거죠. 무조건 다 우리 탓 아니야. 우리는 힘이 약해. 미국 탓이야. 이렇게 한 거야. 응? 베트남을 봐. 반미야. 반미를 지단결 대동단결. 비동맹이 좋잖아. 반미. 빅토르 찰드. 이런 얘기를 여태까지 했습니다. 느라가. 그리고 가나도 마찬가지야. 가나가 웃긴 게 뭐냐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에 누구야? 코피 아난 가나 사람. 가나하고 축구 대결도 해. 가끔 가면 그 축구 주관하는 게 FIFA 아니에요. FIFA가 FIFA 애들도 구분 귀족이잖아. 이런 걸 즐겨한다고. 한국과 가나의 대결 그런 것처럼. 90년대 때 한국의 정당은 뭐죠? 신한국당. 이쪽은 국민회의. 가나에는 90년대 자유화되면서 신애국당, 신한국당이 아니라 신애국당. 이쪽은 국민회의. 그래도 김영삼은 대통령은 자유우파였고 김대중은 자유좌파였어요. 마찬가지로 가나에도 굉장히 저기도 자유화가 잘 된 나라예요. 그래서 자유우파, 자유좌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웅크로마 부인은 이집트 콥트교라고 하는데 이집트 콥트교가 또 기독교 프리메슨 주류예요. 이집트에서. 이슬람 프리메슨은 이집트 이슬람 프리메슨 이슬람 형제단. 그 다음에 기독교 프리메슨은 콥트교 하는데 흥미롭게도 가나의 초대 대통령 웅크로마의 부인은 콥트교 신자 프리메슨으로 추정이 됩니다. 웅크로마 자신은 프리메슨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신학 공부했죠. 흥미롭게도 이승만 대통령도 신학 공부하신 분이고 유학하신 분이고 부인을 프란체스카 외국분을 만나셨는데 인드라 강조했죠. 프란체스카 여사는 유대인이 아니다. 프리메슨 확률은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웅크로마나 이승만 대통령 반적 일성을 임명한 건 누구다? 당대 국군 황제인 버트란트 러셀이다. 물론 지역 정서에 따라서 각자 목표가 달랐다는 얘기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궁금하신 거는 읽고 나서 인드라 블로그에서 읽고 나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인드라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면서 가나 얘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얘기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아프리카인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관계하시는 무역업 종사하시는 분들 혹시 행여라도 가나인들은 인드라의 이 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기억하시되 연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웅크로마를 임명한 것도 국기본이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경제 위기에 놓여 있는 것도 국기본이지만 그 궁적 책임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 새마을 정신이 진정한 자유정신이다. 반면에 우리끼리 자주 파시즘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인권 최악의 최빈국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가나란 나라는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로도 괜찮은 나라였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경제 위기에 빠졌는가에 대해서 물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쭝꽁의 1대1로지만 그 쭝꽁의 1대1로의 큰 배우도 역시 국기본이라면 여러분은 이제는 잘 선택하셔야 되겠다. 가나 인구의
78%가 기독교인이고 10%가 이슬람인이라는 독특한 종교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인드라는 가나인의 미래를 봅니다. 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가나인들에게 인드라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반미하면 망한다. 인드라는 가나인들에게 78% 친가나 22% 반중을 제안하겠습니다. 친경제, 친가나 78%, 반중 안보 외교 22%. 이렇게 가시는 것만이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 때와 그 후에 북핵 시대의 동북아시아 UFO가 이 두 지역 빼고 1996년에 유일하게 발견된 곳이 바로 가나 해안 서아프리카 지역이라는 겁니다. 미 공군 비행사가 작전 중에 UFO를 발견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서아프리카 해안에 상공에 나타날까? 혹시 가나 때문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넘어가고요. 모디는 얘기했죠. 지정학적인 유의. 네. 이 반중 최대 수혜자는 인도죠. 모디가 될 것이고, 모디가 초심을 회복하면 세계가 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 세훈형 잘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철수형 마라톤, 예. 그 다음에 우리 일 잘하는 인천시장, 예. 유정복, 또 우리 이랜드, 이랜드가 아니라 어디죠? 그 스타벅스, 그 다음에 이마트, 정용진, 고현정 전남편, 청라, 기대가 돼요. 랜드마크. 네. 야구 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우리 김태우. 저는 명수. 네.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 감옥 가야죠. 나감자, 나가면 감옥에 간다. 나갈자, 네. 나가면 감옥에 갈자, 나감자, 명수 나감자, 네. 상혁이 나감자 되시겠습니다. 김태우 화이팅!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경제는 오늘 시간이 없네요. 예, 종교 얘기는 문화 얘기는 빼고요. 문화에서는 트랜스 어쨌든 그 LGBTQ에 대해서 인드라 이웃분이 한 분이 트랜스이신 분이 있어요. 언제나 제가 응원하는 거 아시죠? 네. 뜻한 바 이루시길 바라고요. 네. 이천수, 이성모 기자, 그 다음에 주연, 모스트엑스, 성예령이 이랬어 하면서 인드라가 몬스터엑스 주연 얘기하자마자 베트남에서 몬스터엑스가 또 가서 공연했네요. 네. 인드라 얘기하면 이렇게 우연인가요? 우연이겠죠. 네. 그 다음에 경제 얘기는 다른 거고, 이 스카이 뉴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흥미로운 얘기했죠. 사이즈 페럼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초점은 여러분들 전반부는 다 아는 얘기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언젠간 밝혀지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메공 C8가 문제는 확실히 있다. 이거는 은폐했고 관련자들이 다 사라졌다. 이건 분명히 메공 C8가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사이즈 페럼이고, 두 번째 비밀리에 은밀히 이든영이 이렇게 했는데
시장에서 나온 것과 연구소에서 유출된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있다. 그런 것은 구현 귀족들 안에 단지 제약사 로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국유본의 세계 정세, 전략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크게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주의 포럼은 의도된 것이다. 기획된 것이다. 증거가 없어요. 그보다는 현재까지 나온 것들로 보면, 현재까지 나온 걸로만 보면은 맹꽁은 시바로 파쇼 정권이 에서 잘못한 것이고, 최초의 사안은 연구소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건 우연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덮는 과정에서 맹꽁은 시파르가 적극 관여했다. 이게 현재까지의 가짜뉴스 음모론을 극복하는 팩트예요. 제가 볼 때. 물론 거기 이상의 뭐 제약사가 연관이 있다, 킬빌이 연관이 있다, 킬빌이 책임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건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차이나 옵저버, 이 친구는 중국인의 입장에 있어 현재 오늘날 중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를 냉철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시련을 갖고 있는데 중국 당장 안 망합니다. 10년 내에 천천히 2030년까지 맹꽁 시파로 집권 내내 천천히 망해야 돼요. 그러라고 국유본이 맹꽁 시파로 임명한 겁니다, 여러분. 급속하게 망하면 세계 경제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인도 경제가 커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10년. 남미 경제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경제도 그렇고 아프리카 경제도 그렇고 10년이란 세월이 필요한데 그 10년 동안 중국 경제가 천천히 망해줘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반중 침이 파시즘이 되는 거죠. 반중 78%는 세계 인류를 고려하지 않는 자기의 반중 파시즘에 의존한 그런 파시즘입니다. 반일 파시즘이나 반일 파시즘, 반중 파시즘은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돼요. 맹꽁은 시파르 파쇼 정권과 중국인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중국인 일반을 비난하는 것은 인종주의고 파시즘이에요, 여러분. 좌파쇼 반쪽 민주당이 그 세뇌된 놈들이 유튜브에서 일본인 일반을 지금처럼 하면요, 영국에서는 여러분들 감옥에 고소당해요. 한국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하면 고소 안 당하잖아. 인종주의자예요. 한국의 좌파쇼는 인종주의자라고. 일본의 우파쇼 반쪽 아베 똘마니. 한국의 좌파쇼 반쪽 미당과 그 세뇌된 자들은 반일 파시즘, 파시스트입니다. 인종주의자고요. 그런 어떠한 파시스트적 경제 관점으로 보면 항상 미국은 달러는 휴지가 되고 중국 경제는 흥하고, 그렇죠? 우리끼리 이런 헛소리하죠.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부동산이든 뭐든 다 그렇습니다. 오토견님, 그렇고요. 그다음 GTPQ는 그냥 쌤 알트만 저 카타르 재단에서 초청해서 얘기한 게 인상적이었고, 또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인터뷰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거 인드라는 이제 그거 외에 그 다음에 그 구글에서 얘기한 거나 그 뭐 일론 머스크, 뭐 아제너드와 그 토트세 그런 기초 과학 이런 분야도 좋아합니다. 생물학도 좋아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 6분. 그래서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시고요. 이 많은 영상 어떻게 다 보냐? 다 봅니다. 아니라는. 여러분에게 이거 다 보라고 권하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얘기는 하고 싶어요. 마무리를 지면 샘 알트만의 GTP5, GTP4의 차이는 비디오다 라는 거죠. 인드라 국유본론, 국제유토자본론, 지난 20년 동안 인드라 블로그나 90년대부터 PC통신 때부터 지금까지는 텍스트 위주였단 말이에요. 네. 인간 검색기 인드라였단 말이죠. 텍스트 위주의. 그러나 인원리 방송하면서 네? 세계 최초 유튜브 동영상 평론 방송 세계 최초죠. 이건 뭐죠? 텍스트 위주가 아니라 비디오 중심이란 말이에요. 비디오를 읽고 해석해. 앞으로 인드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GTP5가 지금까지 GTP4는 텍스트를 리소스를 받아서 한다면 GTP5의 목표는 이러한 유튜브 동영상, 세상의 동영상들을 소스를 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도적으로 인드라가 지금 GTP5 인공지능이 나가야 할 길을 인드라가 보여주고 있다. GTP5 미래는 세상의 좌우 파시오로의 포퓰리즘 편향 감소시킬 수 있다. 인드라의 좌우 파시즘 극복, 자유좌파, 자유우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 길이 샘 알트만의 길이고 인드라의 길이다. 세상의 편향을 줄이면서 AI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고요. 마지막 인사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퍼님 고맙습니다. 부스자님 고맙습니다. 2시간 안 됐다고? 그러니까 1시 20분에 시작했으니까. 근데 평일이 오늘 주말이네. 생각해보니까 난 평일인 줄 알고. 그럼 10분 더 할까요? 예.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이제 중국 경제에 관해서 이제 세계 체제에 대해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인드라들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미국은 무역 적자인가? 재정 적자일 수밖에 없나? 이게 세계 체제예요. 어떤 국가가 되든 그런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미국 시스템처럼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필연적입니다. 이걸 인드라가 78대 22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드라가 그렇게 제안합니다. 부채 한도를 없애야 돼요. 달러는 더 많이 찍어내야 됩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 근본이제 이런 어떤 그런 숫골통들에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금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금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투자자분들은 제외해요. 오늘날에도 근본이제 얘기하는 음모론자들은 숫골통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이걸 강조드리고, 달러를 더 많이 찍을수록 여러분, 가나인이 살고 시리아인의 난민이 더 행복해지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야 됩니다. 달러 더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달러 휴지 안 됩니다. 부채 한도 없애야 됩니다. 이게 인드라 국제유통자본론, 후기 신자유주의론,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제안하는 후기 신자유주의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영구부채, 인드라가 강조했죠. 미국의 재정적자, 무역적자 대안이 있다. 뭐냐? 영구부채다. 영구부채 기반 달러 결제 시스템, 나아가 달러가 기반이 된 디지털 통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추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실 분들 네,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네, 행복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맞아세.